네? 없고 우선 요거 끝날 때까지 쭉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만 묶은 건 아니고 생산 파트의 계산 문제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17년부터 20년도까지 5번, 그러니까 5번에 거쳐서 이 문제만 추려보니까 5번 중에 11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2문제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험에도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다 맞힐 필요는 우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문제가 나오면 혹시 우리가 기존에 17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래야지만 출제위원들도 소위 말해서 욕을 먹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거를 완벽하게 끝내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을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좀 내려놓으시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약 2시간 정도 걸릴 건데 2시간에 딱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회계나 이 계산 문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응용하는 문제들이. 그때 이 범위 내에서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빠르게 볼 건데 기출문제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풀어봤기 때문에 그냥 좀 빠르게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1번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자산은 뭐 플러스 뭐라고 했죠?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부채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핵심이 뭐였죠?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죠.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돈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고 나눠줄 거 나눠줘야 되죠. 인건비도 주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거기서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이거는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자본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0만 원. 이거 얼마에 당연히 1,500만 원의 부채가 있는 거다. 이건 솔직히 모르시는 분 없죠. 넘어갈게요. 2번 복리와 단리를 아냐 모르냐 이거예요. 단리로 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단리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원금에서만 계속 비율을 붙이면 되고 복리로 했을 때는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단리와 복리의 차이만 구분해 주시는 문제인데 2년이라고 돼 있고 6,050만 원에 돼 있으니까 6,050만 원이 2년 후에 돼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2년 후에 이 금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원금에다가 10%의 몇 년? 2년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얼마가 돼요? 이거 1.21이 되겠죠. 그래서 1.2를 6,050만 원으로 나누면 된다. 6,050만 나누기 1.21 하니까 얼마가 돼요? 5천만 원이 된다. 라는 이 부분은 두 번째 드리는 거니까 굳이 제가 또 설명드리진 않아도 되고 어쨌든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은 복리 계산이 아니라 단리로 나오면 뭐 워낙 쉽겠죠. 단리로 나오면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원금에 대해서만 2년이면은 10%씩이니까 20%에 그냥 20%. 그렇게만 계산하시면 금방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번 손익분기점을 원래는 공식이 있는데 BEP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BE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벌은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매출액과 뭐가 같아지는 시점이에요?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이 BEP라는 거죠. 이것만 딱 개념을 주시면 돼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BEP는 내가 벌은 돈, 내가 나간 돈이 똑같으면 되는 거죠. 내가 번 돈, 매출액. 그래서 문제를 3번을 보면 당연히 매출액, 개당 1,000원씩이래요. 몇 개 팔아야 되는지 모르죠? 당연히 매출액으로 얼마가 됩니까? 1000X가 되는 거고 는 비용 나간 게 있잖아요. 나간 게. 비용 나간 게 보면 변동비가 8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개 팔았는지 모르니까 800X가 되는 거죠. 플러스 고정 비용이 얼마? 60만 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200X로 나누면 되는 거죠. 정답 얼마가 돼요? 3,000개를 팔아야 된다라는 거. 제가 깊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따 응용 문제 한번 또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문제는 사실 뭐 그냥 암산으로도 이제는 되시겠지만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매출 원가와 그리고 판매 가능 자산인데 당연히 처음에 150만 원을 갖고 있었고 단기 상품 매입이라는 것은 내가 판매하려고 매입한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매입을 했다라고 했으면 얼마예요? 거기 매입액이 800만 원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00만 원을 번 거예요? 준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게 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뒤에 응용 문제에 이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줬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상품을 매입을 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입액을 더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 가면 빼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뒤에 응용 문제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입을 했대요. 800만 원어치 매입을 했으니까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자산 아니에요, 자산. 상품도 자산이죠. 유형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00만 원어치 판매할 수 있고 원래 150만 원어치 갖고 있었잖아요. 9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쳐서 950만 원인데 실제로 이 950만 원이 돈이 아니라 상품이겠죠. 물건일 거예요, 물건. 그리고 매출 원가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판매한 게 얼마냐?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뭐 빼면 돼요, 거기서? 기말 재고. 남은 자산을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말 재고. 그럼 얼마? 770만 원이 든다. 뒷부분이랑 연결을 자꾸 시켜드릴 건데 어쨌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개념을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보이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응용에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5번 당기순이익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기순이익에서 간단하게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뭘 빼면 되죠? 비용을 빼면 돼요. 이게 다예요, 사실.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답니다. 그럼 매출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사업을 했을 때 번 돈, 영업이익이죠. 사업을 하면서 번 돈 이외에 부수적인 돈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 외이익, 영업 외수익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이고 거기서 뭘 빼면 돼요? 비용을 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비용을 빼고 어떤 비용을 빼지 않을 거냐.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분기하면서 계속 그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산회계 시험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뒤에 하나 응용 문제로 넣긴 했는데 2개 더하고 이걸 빼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외이익이 있네요. 요 2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매출액. 그렇죠. 얼마예요? 그러면 29만 원에서. 어렵지 않잖아요. 이자 수익이면은 더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니까 빼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자 비용이니까 당연히 빼야 돼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에서는 감가상각 적용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적용 안 해요. 그리고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내가 대손상각비, 기타 대손상각비 이게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손상각비 이게 뭐냐면 기타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대손상각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미수채권이에요. 미수채권인데 내가 받을 채권인데 받지 못하게 된 채권.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받아야 되는 돈이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받아야 될 돈이 있지만 못 받는 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 다 탔어요. 그거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손상각비로 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죠.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당연히 기타 대손상각비, 미수채권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정답은 27만 2천 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때는 핵심은 감가상각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서 원래 2,000원인데 웨버 상수가 0.2라는 것은 소비자가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근데 제가 응용 문제, 이게 동형모의고사에서는 웨버 상수를 구하는 것도 한번 내봤어요, 여러분들이. 웨버 상수를 여러분들이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문제를 내봤거든요, 응용에서. 여기 문제는 아니라 오늘 문제 나올 거에 있다, 동형에서. 그런 문제들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2,000원짜리의 20%를 소비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외버상주는 20%라는 것은 그때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에 20%니까 2,400원을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2,400원 미만까지죠. 20%라는 거, 20%를 계산을 일단은 해서 계산하는 게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고 정답 그래서 2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세탁기의 변동비가 140만 원일 때 목표이익률이 30%이다. 한 대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 문제 제시하는 30% 이득을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가격에서 30%를 뺀 이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요? 140만 원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서 총 고정비가 2천만 원이다. 그리고 변동비가 20만 원이고 목표 수익률이 2천만 원일 경우에 1000개를 판매해서 목표 수익에 도달하려면 즉 1000개를 팔았을 때 목표 수익과 비용을 전부 쉐어를 시키려면 몇 개 판매 단가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죠. 간단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자,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판매 단가를 구하는 거니까 총 고정비, 변동비, 목표 수익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에요. 그걸 당연히 나누기 개수로 하면은 개당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고정비는 얼마다? 2천만 원이다. 그리고 변동비는 얼마예요? 20만 원. 몇 개 팔았다고 했어요? 1000개.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2천만 원.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만 하면 돼요? 1000원만 하면 24만 원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뒤에 한번 응용하는 거 한번 또 해보고 할 수 있으시죠, 여기서. 자, 9번은 또 나왔어요. 지수평열 개수. 지수평열 개수가 0.6일 때 2020년에 수요 예측은 얼마였냐? 19년에 실제 매출액이 110억이고 수요 예측을 한 게 100억이래요. 그럼 수요 예측을 적게 한 거죠. 적게 한 거니까 올해는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원래 얼마였냐면 실제로 10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100억 원에서 지수평열 개수가 0.6이라고 했고 실제로 매출이 110억이 났다. 근데 원래 100억을 예측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정답 얼마가 된다? 106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가도 이해되시겠죠? 정답은 106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번 부분에 제가 아마 이 모의고 그 기출문제 풀 때 한번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번 부분의 정답은 57만 원이에요. 해설지에는 잘 써드렸는데 아마 수업할 때 60만 원으로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그죠? 예. 57만 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릴게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에는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비용이냐면 이자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답에는 그렇게 써드렸어요. 그 영업이익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해설지에는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그걸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간단해요. 이거는 영업이익이니까 말 그대로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돼요. 매출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고 200만 원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 원가가 얼마였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빼야 되죠. 판매할 때 쓰는 비용 40만 원 빼야 됩니다. 이자 비용, 돈을 빌렸나 보죠? 빼야 돼요. 법인세는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됐죠? 그 정답은 얼마예요? 57만 원이 됩니다. 57만 원. 법인세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당기순이익. 그렇죠. 당기순이익 할 때는 법인세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가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 할 때는 들어가야 된다. 이자 비용도 영업이익에서 차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1번 역시 한번 풀었던 문제인데 작년 기출문제예요. 평균 이동 평균 계산법으로 올바른 건 무엇이냐? 11번 문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동 평균 계산법 말고 총합도 한번 해드렸었죠. 총합도 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선입 선출이 있고 후입 선출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가를 결정하는 건 총 4가지인데 그중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선입 선출하고 후입 선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평균을 내서 단가를 매기는 거예요. 그냥 평균을 내서. 1월 달에 기초가 50만 원인데 단가가 180원이래요. 2월 달에 매입을 했네요. 100개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기 어려우시거나 좀 불편하시거나 쉽게 하시려면 저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월 달에 50개를 시작을 했는데 단가 180원이다. 그럼 오른쪽 쓰세요. 9,000원이 들어갔구나. 9,000원의 매입이라는 소리는 9,000원을 내가 줬구나. 그리고 2월 달에 100개를 샀는데 단가 200원에 샀다. 아, 2만 원을 내가 줬구나.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요. 3월 달에 100개를 출고를 했대요. 출고, 매출. 출고를 했으니까 돈이 들어온 겁니다. 해야 되는데 단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얼마로 결정을 해볼 거냐면 자, 이 100개는 이 50개에서 나갈 수도 있고 100개에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데서 나갈 거예요? 모르는 거죠. 똑같이 물건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 평균으로 그냥 단가를 매기겠다라는 소리예요.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9,000원과 2만 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만 9,000원. 나누기 몇 개에서? 150개, 150개. 이거예요. 이게 평균 아니에요. 그래서 1월 달과 2월 달에 대한 내가 사들인 돈, 그 부분을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약 193원이 되죠. 3월 달에 매출이 193원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150개를 사서 100개를 팔았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50개가 남은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50개가 남았는데 이 50개의 가격은 얼마예요? 여기 있던 것처럼 193원이에요. 요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4월 달에 매입된 게 150개인데 단가가 220원이니까 33,000원. 33,000원과 그리고 요 부분,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되죠? 밑에 보면 요 부분과 33,000원 더하니까 42,650원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50개. 네, 50개 뺀 후에 그래서 이 50개하고 150개 입고한 거니까 2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약 얼마가 된다? 213원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총평균 예산법으로 할 때는 이건 더 쉬워요. 이동평균이 제일 어렵고 총평균으로 할 때는 제일 쉬워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전체를 다 더해버리시면 돼요. 그냥 전체를. 그래서 1월 달에 50개 180원, 2월 달에 100개 200원, 4월 달에 150개 220원. 3월 달에 입고 안 했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더해서 나누기 몇 개? 300개네요. 그럼 그냥 207원에 하면 돼요. 그냥. 예.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주요수에서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됐죠? 그러니까 총평균 계산법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그 전에 이동평균이 나왔으니까 이게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훨씬 쉽죠? 예, 이게 나오면.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이라는 건 뭐냐? 요걸로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보면 개념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서 이제 선입선출. first in, first out. first in, first out이죠. 선입선출, 후입선출이라고 하는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입선출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던 문제를 풀어볼 건데 보시면 자 3월 달에 100개를 출고한다고 했는데 이 100개를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는 9,000원과 2만 원을 더해서 150원으로 150개로 나눠서 193원에 출고했잖아요. 이거를 선입선출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00개는 먼저 1월 달 50개에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0개는 얼마에? 9,000원에. 180원에. 됐죠?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어디에? 220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last in first out이라면 먼저 들어온 걸 제일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걸 제일 먼저 내보낼 때 100개를 출고한대요. LIFO를 할 때는 얼마예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그래서 LIFO일 때는 3월 달에 얼마로 나가야 돼? 그러면 200원에 나가면 돼요. 이게 LIFO.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20년에 나왔던 문제.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변형시켜 문제 조금씩 약간 바꿨어요. 많이 바꾼 건 아니고 응용보다는 좀 적게 바꿨는데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출 변형 문제. 자, 1번. 3,5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부채가 1,000만 원이고 이익 이견금이 50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여야 된다? 2,0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죠. 2,000만 원. 그래서 부채 더하기 이익 이견금 더하기 자본해야 3,500이 되어야 되니까 정답은 2,000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2번. 3년 후에 6,655만 원을 만들기 위해 일시에 투자할 원금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단 10% 3년으로 하는 게 기준이 되니까요. 3년에 기준이 되니까 똑같아요. 식은 이제 복리니까 x 곱하기 1 플러스 10%라고 했으니까 0.1 됐죠. 그리고 연수 3 얼마가 된다? 6,655만 원이 된다. 그래서 가로 먼저 계산하니까 1.331 정도 되겠죠. 1.331 곱하기 x니까 나누기 1.331 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네, 얼마 정도요? 5천만 원. 오케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어려운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3번으로 넘어가서 민족기업에서 최근 손상품기의 판매 가격을 개당 2,000원에 정했고 손상품기의 변동비가 500원, 고정비는 90만 원일 때 손익분기점으로 올바른 건 무엇이냐?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 손익분기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 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과 비용이 같아지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개당 2,000원인데 개당 2,000원인데 몇 개 팔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2,000x는 됐죠. 변동비가 아까 500원이라고 했으니까 500x 더하기 9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그러면 1,500 하면 되겠네요. 나누기 1,500을 하면 정답은 600개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맞아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4번. 다음 상황에서 매출원가 판매 가능 자산으로 얼마인가?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초 재고 자산이 350만 원이 있고 단기 상품 매액이 500만 원이니까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은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850만 원이고 그중에 250만 원이 남았으니까 600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 되셨죠? 이거 말로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당기순이익 구하라고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중에? 그렇죠. 감가상각은 빼면 안 됩니다. 당기순이익에서는 감가상각 빼지 마시고 법인세는 반드시 빼야 돼요. 그리고 기타 대손상각비도 빼야 돼요.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돈이니까 빼줘야 된다고 여기서도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영업 외비용이라고 있죠? 영업 외비용. 영업 외 이익이면 더해야 돼요. 그 영업 외 비용이니까 비용인 거 아니에요. 빼야 되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고 이자 수익이면 더해야 되는데 비용이니까 빼야 되죠. 그리고 또 감가상각은 하지 않고 법인세 5천 원 냈으니까 빼야 되고요. 대손상각비, 미수금 이거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되죠.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1만 5천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되셨죠? 정리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손성분기의 원래 가격이 5천 원인데 외버상수가 0.3이다. 소비자가 느끼지 못하도록 가격 인상을 할 때 최대 얼마까지 하면 되겠느냐. 5천 원에 30%. 그러니까 얼마죠? 1,500원 이상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6,500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세탁기의 변동비가 180만 원일 때 목표 이익률을 40%를 잡았다. 그럼 한 대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똑같죠. X에다가 40%니까 X 곱하기 0.4, 40%를 빼면 그 가격이 얼마다? 180만 원이라는 소리죠. 당연히 얼마 그러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7번의 정답은 300만 원. 아까 여기다가 제가 보기 다시 써드렸던 그 문제입니다. 정답은 30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300만 원.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반복적인 거니까 어려우면 얘기를 해주세요. 자, 고정비용이 3천만 원이고 단위당 변동비가 50만 원에 목표 수익률이 5천만 원이래요. 이거 전부 더해가지고 나누기 얼마? 1,000개.
1000개를 팔았을 때 판매 가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천만 원 더하기 네, 여기 있죠. 3천만 원 더하기 변동비가 50원이니까 곱하기 1000 그리고 5,000원. 목표 수익률 나누기 1000 하면 58만 원이 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그럼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민족군만학원은 2022년에 매출액이 50억이고 수요 예측이 40억이었다. 지수평활이 0.3이었다면 23년에 수요 예측은 얼마가 되느냐? 자, 원래 이제 40억이었는데 더하기 지수평활이 0.3.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제로 나타난, 전년도에 실제로 나타난 게 50억. 예측은 40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억 더하기 0.3. 네. 그래서 여기는 10억이니까 3억이 되겠죠. 정답은 43억이 된다. 이게 계속 양수만 되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40억이고 이게 50억이 되면은 3억을 빼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요 경우도 있다. 수요 예측을 너무 많이 해버린 경우에는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자, 10번 문제. 영업이익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역시 영업이익. 매출액이 200억 원이에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매출 원가는 비용입니다. 그 50억 빼야 되고 판매 관리 비용 빼야 되고요. 이자 비용 빼야 됩니다. 인건비도 빼야죠. 들어간 비용이니까. 법인세는 영업이익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했죠. 됐죠?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딱 아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 빼주시니까 84억이 됩니다. 아닌가요? 84억? 84억 아니에요? 맞죠? 예, 네, 맞죠. 계산이 잘못했어요. 시험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를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급한 마음에 막 계산하다 보면 오히려 실수하면 오히려 더 손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한 거만 맞추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11번. 원래 100개를 200원에 그러니까 2만 원이 되겠죠. 2만 원. 매입했습니다. 2만 원에 매입했고 그리고 150개를 300원에 4만 5천 원에 매입을 해서 총 매입 금액은 6만 5천 원이 되는 거고 200개를 출고해야 된대요. 이동평균법으로 해야 된대요. 200개 출고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동평균으로 6만 5천 원 나누기 얼마? 250개로 나눠야 이 두 개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0개로 나누면 약 260원에 3월 달에 출고 단가가 생기고 4월 달에 200개를 다시 매입을 했어요. 220원에 44,000원. 그리고 5월 달에 출고 100개를 해야 되는데 단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먼저 3월 달에 출고하고 남은 거 얼마? 50개가 있을 거예요. 이 50개는 아까 26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0개 곱하기 260원에서 13,000원과 4월에 매입한 44,000원 두 개 더하면 57,000원을 몇 개로 나눕니까? 250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남은 거, 매입한 거. 그래서 정답은 228억 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비슷하게 변형 문제 풀어봤고 이제는 한번 조금 더 응용시켜서 한번 좀 더 응용된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많이 응용은 안 되고 어차피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잘 좀 보세요. 이제 조금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제 지금 한 거를 기준으로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세요. 응용 문제. 기초 부채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우선 정답을 먼저 불러드리고 할까요? 정답 불러드릴 테니까 몇 개 맞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10번에 2번, 11번에 2번, 12번에 2번. 네. 12문제 중에 12개 다 맞으신 분. 다 맞으신 분이요. 처음 보는 내용은 없었는데 약간 바뀐 것밖에 없어요.
다 맞으신 분. 3번에 1편이라고. 3번에 3번. 네, 3번에 3번이요. 다 맞으신 분. 하나 틀리신 분. 2개 틀리신 분. 창피해서 안 드시는 거죠? 그죠? 창피해서 안 드시는 거죠? 네. 제가 부탁이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이는 안 나올 거예요. 전 시험이라. 근데 전에 있는 것만 완벽히 여러분들이 끝내놓으면 그거 응용돼서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새로운 거 공부하지 마시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요 정도로 회계랑 계산 문제는 그냥 끝내주세요. 더 이상 말고요. 요걸 그냥 완벽하게 끝내는 걸로.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풀이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부채예요. 근데 무슨 부채를 물어봤냐면 기초부채를 물어봤어요. 기초부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부채예요. 기초자본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자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힌트를 주는 거는 기초자산은 나와 있어요. 맞나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기초자산을 뭐 플러스 뭐예요? 기초자본 플러스 기초부채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 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얘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그럼 힌트를 주는 건 뭐가 있어요? 기초자산 나와 있어요. 기초자산 얼마래요? 6만 원, 6만 원. 6만 원. 나는 뭐만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기초자본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초자본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초자본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서 힌트예요. 기초자본은 이렇게 구해 보실까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면 이거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 잘 보세요. 마지막에 내 돈에다가 마지막에 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에다가 중간에 추가로 돈을 넣은 거를 뺀 거예요, 우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1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얼마가 돼요? 11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알고 있죠. 얘 모르잖아요. 얘 구하는 거니까 우선. 얘 모르죠.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얘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추가 출자한 금액을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 내가 돈을 벌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번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 자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기순이익 빼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기초 자본을 구하는데 기초 자본을 구할 때는 기초에 자본이 있었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쭉 하는데 사업 시작하다가 추가로 출자한 거 그리고 사업 시작하다가 이익 얻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익은 비용도 있을 거니까 이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남은 게 뭐가 되겠죠? 기말 자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얘를 구할 때는 기말 자본에서 이런 것들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우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답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기말 자본에다가 추가 출자금 빼고 당기순이익 빼면 되는데 우리 여기서 힌트 나온 게 뭐죠? 여기서 힌트 나온 게 추가 출자금 얼마? 15,000원 나오죠. 당기순이익 얼마야? 맨 마지막 당기순이익 5,000원. 5,000원. 그럼 뭐만 우린 구하면 돼요? 기말 자본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럼 기말 자본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면 그게 기말 자본 아니야 이거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잖아요. 힌트 나오잖아요. 거기 얼마? 기말 자산 얼마로 나왔어요? 거기야. 7만 원. 기말 부채 얼마? 3만 원. 그럼 나오죠. 얼마? 4만 원이구나. 기말 자본이 4만 원이구나. 그러면 4만 원에서 15,0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기초 자본은 얼마가 된다?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자본이 얼마가 된다고요? 2만 원이 되니까 이게 6만 원이었으니까 당연히 부채는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4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외웠던 것 중에 이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씩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으시다는 거죠. 나오면.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맞으셨어요? 역시. 예. 역시 맞으셨죠? 잘하셨습니다. 핵심이 되는 공식은 이거이긴 합니다. 이거.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들어간 것들은 빼주고, 뺀 거는 더해주면은 구할 수 있죠, 역으로. 자,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포기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2번. 1억을 연이율 10% 3년간 복리 계산했을 때 이자가 얼마냐? 미래의 이자가 얼마냐? 미래의 이자. 현재 이자가 뭐 의미 없는 거예요. 미래의 의자가 얼마냐? 내가 받게 될 돈, 받게 될 이자가 얼마냐? 원금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금을. 그래서 10%니까 1.1에 3승. 이게 3승. 3년이니까요. 3년. 그래서 3,310만 원이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3년 후에 받게 될 돈은 3,310만 원. 복리로 했으니까요. 그럼 단리로 했을 때는요? 단리로 했을 땐. 단리로 했을 때는요? 3천만 원. 네, 3천만 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3천만 원. 그러니까 단리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단리는 그냥 원금의 30%, 10%, 10%, 10%니까요. 3천만 원. 근데 복리로 했을 때는 31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소리죠. 됐죠? 그렇게 단리 혹시 모르니까 쉽게 나온다면 단리는 근데 잘 나올 수가 없겠죠. 자, 3번 문제. 민족식당이 한 달 동안 총 인건비가 600만 원이다. 인건비가 발생을 했네요. 식당에 식재료가 1,5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기타 경비가 300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이거 지금 6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모두 다 비용입니다. 한 달 식수가 6,000식이래요. 6,000인분이 나간대요. 나누기 6,000 같은 느낌이 뭔가 나겠죠. 6,000인분이 나갔으니까. BEP를 맞추기 위해 1식에 얼마에 판매해야 되느냐. 문제 좀 바꾸니까 또 어려워 느끼는 건데 똑같잖아요. 문제가 좀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우선은 자, 여기서 총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600만 원에다가 그리고 또 얼마나 간대? 1,500만 원에다가 기타 300만 원.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여러분 2,400만 원에 뭐가 생기냐면 비용이 생깁니다. 비용. 소액임금점을 또이또이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매출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나누기 6,000 그릇을 판매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6,000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됐죠? 그러니까 나누기 6,000 하면 돼요. 그래서 2,400만 원 나누기 6,000. 그래서 6,000씩. 그러니까 얼마의 정답은 4,000원이 되는 거죠. 왜 나누기 6,000 해야 되는지 어려운 거 아니시죠? 이해되시죠? 예, 요겁니다. 모르시면 2,400만 원은 x 곱하기 6,000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식은 이해되실 거 아니에요. 비용, 매출 됐죠. 6,000. 정답은 그래서 4,000원씩 판매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상황에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역시 이제 처음 보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떠한 항목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바꿔봤는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매출 원가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갖고 있던 거에서 얼마만큼 팔았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얼마만큼 팔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출 원가는 처음에 갖고 있던 기초재고자산 100만 원어치 하고 거기에 중간에 매입을 한 게 있어요. 중간에 매입한 게 얼마예요? 에? 중간에 매입한 거 여러분들. 매입이요, 매입. 아니 400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400만 원. 100만 원어치 물건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매입을 400만 원 했어요, 여러분들. 그 400만 원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400만 원을 매입을 할 때 400만 원을 매입할 때 잘 보세요. 매입을 할 때 이거 왜 하시면 안 돼요?
매입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400만 원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400만 원을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매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제품이 생기는 거죠. 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에다가 그 다음 또 추가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매입 운임이에요. 매입 운임. 매입 운임은 여러분들이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00만 원의 돈을 내가 주죠. 돈이 나가면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21만 원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21만 원을 더해야 된다고요. 운임비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왔는데 나는 4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런데 400만 원은 준 게 아니라 이거 살려면 21만 원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얘 포함해서 421만 원에 그 자산을 갖고 온 거예요. 421만 원에 그 물건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만 원을 더하고 리베이트는 오히려 내가 돈을 받은 거니까 리베이트는 빼줘야죠. 4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리베이트는 빼줘야 돼요.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 남은 거 얼마였어요? 40만 원 남았대잖아요. 남은 거니까 아직 못 판 거 아니에요. 빼줘야죠. 그럼 얼마가 돼요? 477만 원이 되는 거죠. 1번이 되는 거죠. 매입 운임에서 매입 리베이트를 뺀 금액에다가 매입액이 거기를 더하면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나 똑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만한 거는 뭐냐면 매출 원가는 내가 매입해 온 건데 매입해 왔을 때 돈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해요. 돈이 나간 거는 더해야죠. 아시겠죠? 그만큼 현금이 나갔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는 매출 원가가 아니에요. 매출이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00만 원 원래 갖고 있던 거에다가 400만 원을 더하고 21만 원을 더해서 리베이트 비용을 빼주고 마지막 기 말에 남은 돈을 빼주면 그게 실제로 매출 원가가 된다 이거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477만 원이 되는 거죠. 자, 5번으로 넘어가서 5번.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역시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문제는 많이 나왔는데 우선 여기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뭘 빼면 됩니까? 그냥 비용 빼면 이게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뭐 빼면 돼요. 뭐 거의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세나 뭐 이런 거 다 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원래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1,000원. 1,000원이 매출액이에요. 그런데 거기 1,000원의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 비용이죠. 우선 600원은 어떻게 됩니까? 빼야 돼요. 그리고 매출액 1,000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소모품을 썼어요. 얼마를? 50원. 이거는 더해요, 빼요? 빼요. 소모품에 발생한 비용이죠, 당연히. 그리고 선급보험료는 사업하기 전에 미리 들어간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의 돈의 흐름인데 보험료는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선입보험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의미인지? 단기라는 말이 기간이잖아요.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돈의 흐름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보험료는 X. 기초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원래 처음에 갖고 있던 돈,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에 매입 매출을 보자라는 건데 이익잉여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기간에 종업원 급여 200원 줬대요. 됐죠? 그리고 연초에 은행에 예치한 1,000원의 이율 연말에 마지막에 5%를 받았대요. 이거는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에 5% 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50원은 수익으로 보세요. 플러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매출액 1,000원에다가 매출원가 600원 빼고 소모품 50원 빼고 조고번급이 200원은 빼고 거기다가 이자 수익만 50원 더하면 그게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고, 선급보험료는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미리 지급한 거리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 자산이고, 기초이익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의 그냥 자산이 되는 거예요. 미리 했던, 미리 줬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다. 200원 됐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6번 똑같은 건데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당기 순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당기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한 비용과 이익만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이 나가고 돈이 들어온 거, 그거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은요, 계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음은요, 계산해야죠. 채권 어음은 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당기순이익에서는 해야 되죠. 당연히. 채권 발행할 수 있잖아요. 돈이 당장 없는데 채권 발행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자, 현금 3만 원이 있대요. 처음에. 그냥 현금 3만 원이 있는 거예요. 현금 3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금 3만 원이 있는 거는 기초자산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처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3만 원. 매입 채무 8만 원 있었대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하나씩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져보세요. 수익이 이 기간 동안에 수익이 될 만한 거, 비용이 될 만한 걸 찾아가지고 수익이 되는 건 더하고요. 비용이 되는 건 빼시면 그냥 돼요. 자, 임차료. 단기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임차료는 매월 내는 거죠. 비용 마이너스 하시고요. 그 마이너스. 그리고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도 선전을 한 거예요. 차량 운반구라는 부분은 미리 계약을 해놓고 이게 운반구라는 부분, 운반비가 아니에요. 비용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걸 맞춰놓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광고 선전비. 배당 수익금이라네요. 이 기간 동안의 수익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건물, 선수수익, 퇴직급여, 부채 이런 거는 이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빼주고요. 전부 빼주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자 비용은 빼주고 빼줘야죠. 비용이니까 빼줘야 돼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이 기간 동안에 처분을 해서 발생한 이익 더해줘야 돼요. 이 기간에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더해줍니다. 상품, 토지, 자본금 이건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있고 대여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용역을 통해서 얻은 수익 더해주고요. 마지막 매출 더해줘야죠. 매출 더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계를 처리할 때 분기할 때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A 비용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A 비용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보시면 우리 시험에선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자, 왜냐면 보기에 따라 달라요. 이 비용은. 자, 제가 오늘 저녁을 먹으려고 법인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저녁을 먹는 거는 내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먹었다면 비용 처리가 되고요.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 먹었대요. 영수증이 하나 딱 왔어요. 이거를 비용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경리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용으로 했다면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그냥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은 거지 업무랑 아무 상관없다면 또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이 이거를 제가 뿌려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개념을 정리하라는 거지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실까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다 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건 뭐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네. 핵심적인 것만. 임차료는 무조건 비용 진출해야 되는 거고, 선저 비용 나간 거고, 수익금 플러스 시켜야 되는 거고, 이자 비용 나간 거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같은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판 거예요.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득이죠.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익으로. 용역 수익도 그렇고 매출 30만 원은 뭐 당연한 비용이고요. 그래서 수익이 얼마가 되냐면 더해보면 55만 원이 되고 비용은 얼마가 돼요? 비용은 5만 8천 원 정도가 되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소모품 같은 거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쓴 거다, 이거. 이 기간 동안에 쓴 건데 이거 잡아달라 그럼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10,000원을. 그럼 10,000원 더 빼면 돼요. 애매하죠, 좀. 그런 부분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는데 나중에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확실한 거는 당기순이익에서 나온다면 법인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아시겠죠? 비용 빼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법인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들은 전부 넣어주면 되기는 하고요. 자, 7번 보시면 아이폰의 고정 비용이 5천만 원이며 고정 비용이 5천만 원이래. 총 고정 비용이. 그리고 변동 비용이 30만 원에 목표 수익률 1억일 경우에 아이폰 1000개를 판매해서 목표 수익률을 도달하려면 아이폰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자,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에 발생했던 고정 비용이 5천만 원이고 변동 비용이 30만 원 곱하기 1000개를 팔아서죠. 더하기 마지막 목표 1억을 벌기 원한다. 1억을 벌기 원한다. 그래서 이걸 얼마로 나누면 되죠? 10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정답은 45만 원에 판매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8번으로 보시면 다음 자료를 통해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영업이익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선 이익 계산,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총 이익이 있대요. 10만 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만 원 부분에 이익에서 출발을 하는데 밑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이게 기타 대손상각비예요. 기타 대손상각비. 핵심이 되는 건데요. 기타 대손상각비는 영업이익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기타 대손상각비, 미수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미수채권에 대해서 영업이익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이든 어떤 거든 기타 대손상각비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2만 원을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거는 영업이익이니까. 하지만 당기순이익에서는 어떻게 된다? 빼라라고 했죠. 접대비 비용이죠. 비용. 접대비는 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비용. 근데 급여가 있는데 급여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급여는요. 원가로 처리해 버립니다. 원래. 그러니까 급여는 원래 제조 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는 급여 이렇게 항목을 일일이 다 빼지 않아요. 이게 좀 어렵죠? 다시 한번요. 급여는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한다고요. 제조 원가. 급여는 제조 원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을 시키면 될까요? 거기에서. 제조 원가니까요. 매출 원가가 있다면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거나 매출 원가가 없다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에.
됐죠?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우시면 개념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영업이익은 그냥 단순히 내가 번 돈에다가 그 당시에 지출된 걸 전부 다 빼는 게 아니라 이 번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일반적인 돈을 빼요, 그냥. 그래서 영업이익은 기업을 평가할 때 정확한 자료는 될 수는 없는데 당기순이익 부분이 정확한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매출액에서 뺄 거를 다 빼줘야 돼요.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가 보통 인건비 부분이 왜 계산이 안 되냐면 인건비 부분이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까지 급여가 발생한 거를 매일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달에 넘겨가지고 10일이든 15일이든 이렇게 끊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번 넣기가 어려워요. 빼요. 그냥 매출 원가나 기말재고 자산으로 그냥 인건비 보통 빼요. 그래서 여기엔 반영이 안 되는데 여긴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당기순이익 할 땐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자 비용 언제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영업이익에서는 놔둡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법인세 부분은 영업이익이 안 들어가는데요. 법인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금하고 공과금 등이에요. 전화세 또는 원천징수. 급여를 누군가에게 300만 원을 주면 원천징수라고 해서 3,300%한테 떼어야 되거든요. A에게 300만 원을 준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떼는. 그러니까 공과금이에요. 그러니까 빼야 돼요. 이거는 영업이익에 빼요. 왜? 그 즉시 바로바로 나가. 이거는 빼요. 매출 할인 부분이 여러분들 역시 또 어려울 텐데 이 매출 할인은 우선 매출액에서 이미 할인받고 매출액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할인을 10,000원을 했든 20,000원을 했든 매출 총이익에 녹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매출 할인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원래 매출 이익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원래 11만 원을 받아야 됐어요. 11만 원을. 근데 10,000원 할인해 준 거예요. 이미 위에 녹아 있다고요. 매출 총이익에 매출액이 이미 녹아 있어요. 됐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대손충당금 환입이에요. 이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말까지 미수채권 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거. 아까 대손상각비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영업이익에서는 빼주지 않았어요. 맞죠? 하지만 판이라고 써 있죠. 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게 뭐냐면 자, 대손충당금을 원래는 적용을 안 시키는 게 맞아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된 거 안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받게 됐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른 쪽에 공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대손충당금 매입을 그냥 대손충당금이라고 나오면 안 빼요. 근데 환입이나 판이 들어가면 판매금이거든요. 이거 판매비. 판이 판매비예요. 판매비. 이거를 판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인데 이게 못 받게 된 거를 환입을 시켰어요. 다른 쪽에 판매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줍니다. 여기서는 빼줘요. 좀 어렵죠, 이제. 그래서 영업이익에서는 기타 대손상각비는 건들지 않는데 그냥 그 비용은 건들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대손충당금 환은 또는 판은 환입한 거나 판매한 거는 빼줘야 된다. 소리.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줘야죠. 네,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줘야죠. 네, 그렇죠.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게 됐잖아요. 못 받게 된 거를 영업이익에는 아예 그냥 반영을 안 시켰는데 얘를 다른 쪽에 판매했다고요. 수익이 생긴 거예요. 더해야죠. 왜 빼죠? 더해야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8번 문제 정리해 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8번을 잠깐 요 표를 잠깐 보시면 먼저 매출 총이익 10만 원이 있고요. 10만 원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냥 미수금에 의했던 기타 대손상업비는 어디서는요? 영업이익에서는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고 당기순이익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고 됐죠?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접대비는 어떻게 된다? 빼줘야 돼요. 접대비 빼줘야 돼요. 비용으로 봐서 빼줘야 돼요. 접대비 빼줘야 되고 그리고 세금하고 공과금 빼줘야 됩니다. 당연히 빼줘요. 됐죠? 세금 공과금 빼주고 그리고 매출 할인은 거기 10,000원은 뭐라고요? 이미 어디 녹아 있어요? 매출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미 얼마를 할인해줬다고 그냥 표시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얘를 판매했다고요. 내가 못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거를 판매비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줘야 되죠. 파는. 정답은 그래서 8만 원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네.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시면서 아 이거 어떻게 이걸 다 외우고 다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개념만 그리고 핵심되는 것들만 좀 챙겨주세요. 핵심되는 것들만. 어차피 유사하게 나올 건데 이렇게까지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회계를 공부하는 분들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를 통해 선입선출법으로 월말 재고자산은 얼마이냐라는 거죠. 월말 재고자산을 구하는데 이제 선입선출이래요. 선입선출이란 말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내보내는 방식이죠. 그러면 먼저 기초재고자산 이거 한번 써보고 할까요? 기초에 10개 1,000원 그리고 5일에 20개 얼마예요? 1,100원 그리고 10일에 30개 1,200원 매출은 20일에 40개 2,200원 매출이 있었다. 문제는 월말 얼마 남아야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기초에 10개를 매입을 했는데 1,000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기초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고 5일에도 매입을 했어요. 20개를 1,100원에 10일에도 매입을 했어요. 30개를 1,200원에 그래서 내가 20일 날 출고를 할 건데 몇 개를요? 40개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총 몇 개예요, 지금? 50개예요. 60개예요. 60개 중에 40개를 출고를 할 건데 무엇을 보낼 거냐 이거죠. 무엇을 보낼 거냐. 네, 이 중에 어떤 거 보낼 거냐라는 거죠.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선출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내보내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거, 이 40개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여기 10개. 됐죠? 10개 1,000원. 그러면 먼저 나가야 되는 거 10개 1,000원. 10,000원. 됐죠? 그리고 또 20개 1,100원. 22,000원. 20개. 그리고 이 30개 중에 그렇죠. 10개. 어렵지 않으시죠? 그 10개. 1,200원. 12,000원. 이렇게까지 출고를 했을 거예요. 뭘 구하라냐면 월 말에 남는 재고자산이죠. 몇 개 남았어요, 그러면? 20개. 여러분 이 20개 남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20개 남은 거니까 곱하기 1,200원. 24,000원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요. 이거. 그래서 정답은 24,000원이 되더라.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월말이니까요. 20개 곱하기 왜 1,200원으로 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입선출법. 자, 수입선출법을 한번 해보면 10번에 다음 자료를 통해 이번에는 후입선출로 개선하면 어떻게 되느냐. 후입선출로 한번 해볼게요. 후입선출로.
후입 선출은 똑같습니다. 자, 40개를 출고하는데 먼저 어디서 출고하면 돼요? 여기서 출고하면 되죠. 뭐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출고하면 몇 개 남아요? 10개 남죠. 10개는 어디서 출고하면 돼요? 여기서 출고하면 되죠. 그럼 남은 거는요. 20개 남는데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서 10개니까 10개 곱하기 1,100원, 11,000원. 그리고 여기서 10개니까 10,000원. 정답은 21,000원이 되는 거죠. 후입 선출을 하면. 됐죠? 이게 후입 선출법. 네. 평균으로 한다 그러면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나누기 n개 하면 되죠? 그 시기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후입 선출.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1번으로 넘어가서 자, 갤럭시 S21의 변동비가 80만 원일 때 목표율이 20%를 잡는다. 한 대 가격으로 얼마를 정하면 되느냐? 목표 수익률 20%를 잡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X죠? 100을 먼저 쓰면 안 되죠. 네, 100 X의 20%가 얼마? 80만 원이라고 했네? 오케이. 그러면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2번. 2020년 매출액이 50억 원이고 수혜측을 했는데 40억 원이었다. 지수평균 개수가 0.3일 때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제 수혜측을 원래 했을 때가 40억 원이니까 이 40억 원에다 지수평균 개수가 0.3이라고 했으니까 0.3에 실제 수요가 얼마가 났냐면 50억이 났다. 그래도 50억 마이너스 40억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40억에다가 3 정답은 43억이 된다.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났네요. 그래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아까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 구하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너무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세요. 아, 이걸 어떻게 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고 핵심만 아시겠죠? 법인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볼 때 계산하는 문제가 2문제 정도씩은 꼭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계산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